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는 쌤, 오공쌤이에요. 자, 경우의 수 7번째 시간, 의자에 앉기부터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의자에 앉기, 그리고 원탁에 둘러앉기, 나아가서는 그 두 문제를 응용해서 구슬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 때의 경우를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구슬을 꿰는 건 원탁에 앉는 경우와 비슷하되 한 단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안 풀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14번 5명이 각각 자신의 의자를 한 개씩 가지고 있을 때 이 5개 의자에 두 사람만 자신의 의자에 앉고 나머지가 다른 사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에는요, 문제는 하나지만 두 번의 작업이 거쳐져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5명 중에서 누가 자신의 의자에 앉을 것이냐를 뽑아주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의자에 앉고 나머지는 자신의 의자에 앉지 않을지 2명을 뽑는 경우가 필요하고, 2명을 뽑아서 자신의 의자에 앉히고 나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남의 자리에 앉히는 순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또 필요할 거예요. 두 작업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곱해야 2명만 자기 자리에 앉고 나머지는 남의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5명 중 2명 뽑기 는 어떻게 지금까지 배웠냐 하면, 자리를 2개 마련해서 첫 번째 자리에 5명 중에 1명을 불러내는 경우는 5가지 중에 하나니까 5죠. 자, 미리 쓸게요. 5예요. 그리고 나면 앞자리에 1명이 뽑혔으니까 두 번째 자리에는 그 사람을 뺀 나머지 4 중에 하나를 뽑을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4죠. 그래서 5 곱하기 4 해서 20가지가 나올 건데요. 이 20가지 속에는 이렇게 뽑히는 경우나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하나로 들어가 있질 않죠. 2가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속에. 즉 2배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걸 하나로 봐야 되는데 2배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가 지워져야 돼요. 왜요, 선생님? 이렇게 뽑히나 저렇게 뽑히는 건 서로 다른 경우로 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자리에 앉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뽑히든 두 번째로 이렇게 뽑히든 결국 얘는 자기 자리 가서 앉지 노란색 자리에 가서 앉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명을 순서를 바꾸는 이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없이 뽑는 경우에 해당해서 나누기 2 팩토리얼, 즉 나누기 2 해서 10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3명이 남의 자리에 앉는 경우. 먼저 의자가 5개가 있었고요. 2명은 자기 자리에 앉혔어요. 그래서 제거하고 나머지 3개의 의자에 노란색에는 노란색이 올 수가 없으니까 초록이 온다고 하자. 그리고 나뭇가지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노랑이나 파랑. 그죠? 그리고 초록 노랑이 뽑혔으니까 여긴 파랑, 여기는 초록 파랑이니까 노랑인데, 이렇게 보니 여기는 자기 자리에 앉아버렸네? 그러면 자기 자리에 앉은 애가 3명이 되니까 안 되죠.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요 세트에서 해당이 되는 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몇 세트가 더 있을까요? 노랑 자리에 노랑이 아닌 초록이 앉을 수 있거나 또 파랑색으로 나뭇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한 세트가 더 있어요. 따라서 2배, 1 곱하기 2 해서 2가지가 있어요. 별로 많지 않죠, 그죠? 따라서 10 곱하기 2를 곱하면 가지수는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리에 앉기, 의자에 앉기 경우의 수를 구해봤고요. 이제 원탁에 앉는 거를 공부를 해보자. 부모와 자녀 4명이 있고요. 6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먼저 1번 먼저 할게요. 괄호 1번.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는 임의로 일단 이렇게 부모는 네모로, 자녀는 동그라미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자리를 첫 번째로 할까요? 이 자리를 첫 번째로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를 첫 번째로 할까요? 구분이 없죠. 그쵸? 그런데 이것을 일렬로 배열한다면 6가지가 나와요. 엄마를 첫 번째로 놓을 경우에 이렇고요. 빨강을 첫 번째로 놓을 경우에는 빨파, 부, 노, 초, 모. 빨파, 부, 노, 초, 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자리 1번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 수 있다면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둥그렇게 앉는 경우는 누가 1번인지 모르니까 순서 배열이 이거와 다 똑같아요. 그죠? 시작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각각 다 달라. 일직선이니까 첫 번째가 누군지 두 번째가 누군지가 정해져요. 여기선 첫 번째가 엄마지만 여기선 첫 번째가 아버지야. 이 줄에서는 마지막 번이 아버지가 돼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마지막이다 누가 처음이다가 구분이 안 가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따라서 순서 배열이 이 두 개가 바뀌지 않는 한 순서 배열이 똑같은 건 그냥 다 한 가지로 친다. 그런데 여기서는 6가지가 모두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6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결국 이 원탁에 앉히는 경우는 일직선으로 앉히는 경우보다 이걸 하나로 보니까 6개를 하나로 봐야 되니까 6배 적어져요. 6배 적어지려면 6으로 나누면 돼요. 먼저 일렬로 세워놓고 나서 그걸 6으로 6명으로 나눠주면 그럼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6명을 순서 배열하는 것은 순열, 그죠? 6 팩토리얼. 그래서 곱해줘서 답이 나온다면 그 답을 다시 6명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까지. 자, 120까지는 몇 팩토리얼하고 같았죠? 하도 해서 좀 기억이 나네요. 5 팩토리얼이죠. 따라서 결국 항상 원탁에 앉는 경우는 6명이 원탁에 앉으면 6-1 팩토리얼, 7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7-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괄호 2번. 부모가 마주보고 앉도록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특정한 2명을 부모를 마주보고 앉도록 정했네요.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진 거네요. 아예. 그죠? 그래서 부모 자리를 딱 정해놓고 나머지 4명을 어떻게 앉힐 것이냐를 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 이것은 원탁이 아니야. 더 이상. 부모에 의해서 얘네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순서 배열은 그대로이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1번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냥 무조건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때는 특정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게 하는 순간 원탁이라는 개념을 그냥 잊어버리세요. 원탁이 더 이상 아니야. 그죠? 그래서 부모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게끔 특정하게 정해주니까 나머지 4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 일렬로 정하는 경우죠. 그것도. 그래서 4 팩토리얼. 그러면 4, 3, 2, 1 곱해서 24가지야.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죠. 부와 모가 서로 자리 바꿈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2배 해야 되지 않을까? 부, 모도 서로 간에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부를 이쪽에 놓고 모를 이쪽에 놨을 경우에도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한 가지 원탁이다 보니까 보세요. 아버지를 1번으로 놨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그걸 일렬로 쓰면 이렇게 써요.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누구를 1번으로 놔도 상관없죠. 다 한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여전히 1번으로 놔보세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노랑 초록 어머니 빨강 파랑 아버지 노랑 초록 어머니 빨강 파랑 어때요? 똑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렬로 세우면 다르죠. 그래서 원탁에서는 결국 배열이 똑같으면 같다고 했고 일렬로 세운 경우에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서로 자리 바꿈을 해봤자 똑같은 배열이 또 나오기 때문에 2배를 안 해줘요. 부모가 마주보고 앉도록 원탁에 앉히는 경우는 더 이상 원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일단 원탁 각각 마주보게 앉힌 다음에 남은 자녀만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로 계산한다. 단 이때 부와 모가 서로 자리 바꿈하는 경우를 위해서 곱하기 2배 하느냐? 안 한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리 바뀜을 할 경우에 같은 게 또 나와요. 한 번씩. 그래서 2배 할 필요 없다. 2배 하면 또 나누기 2 해야 돼요. 같은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3번. 부모가 항상 이웃하도록 원탁에 앉히는 방법. 이웃하는 경우는 해봤어요. 한 사람으로 놓기로.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한 사람이 원탁에 앉는 방법과 같아요. 자, 5명이 된 거죠.
그러면 5-1 팩토리얼인 거 알죠? 원탁이니까 마이너스 1 하는 거 알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24가지가 되는데요. 부와 모가 자리바꿈하는 건 어떤가요? 부와 모가 이 안에서 자리바꿈하는 거는 곱하기 2일까요? 아닐까요? 곱하기 2예요. 왜 여기선 해야 되냐면 부가 먼저 나오고 모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순서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순서는 바뀌되 누가 1번, 2번 하느냐만 달라지면 순서가 같되 누가 1번을 누구로 놓느냐가 만 다른 것 뿐인데 여기서 만약에 부모가 먼저 모가 나오고 부가 나오는지 부가 나오고 모가 나오는지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아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 부모가 항상 이웃하도록 하려면 한 사람으로 놓고 계산을 한 후에 2배 해준다. 두 사람끼리 자리바꿈하는 걸 곱해준다. 그래서 48가지예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조금 헷갈리더라도. 괄호 4번 부모가 항상 이웃하지 않도록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는 뭐뭐 하지 않도록이 나오면은요. 경우의 수에서는 전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전체에서 항상 부모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빼면 항상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 따라서 아까 전체의 경우는 6 마이너스 몇 팩토리얼이었죠? 1 팩토리얼이었죠. 원탁이니까. 거기서 항상 이웃하는 경우의 수 방금 구했었죠. 5-1 팩토리얼인데 곱하기 2배 한다. 부와 모가 서로 자리바꿈하는 경우.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답은 72가지가 나와요. 자,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뺀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여기 이게 좀 저기가 됐네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순열이에요. 5팩토리얼이야. 그냥 5명을 원형으로 세울 경우에는 누가 첫 번째인지 알 수 없으니까 5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5-1 팩토리얼이 돼요. 5명인 경우 5-1, 6명인 경우 6-1 팩토리얼. 직선과 원형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5개의 구수를 꿰는 경우는 사람은 뒤집지 못하죠. 앉아있는 사람을 전체를 다 머리가 땅으로 가도록 뒤집지 못하지만 구수를 꿰어 목걸이를 만드는 경우는 목걸이를 뒤집어도 그 목걸이죠. 같은 경우기 때문에 다시 반으로 나누는 거야. 2가지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대로 놓는 경우, 뒤집어 놓는 경우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다시 2배니까 나누기 2 해서 5-1 팩토리얼을 하되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술인 경우 다시 반으로 쪼갠다. 원형을 반으로 쪼갠다. 이렇게 외우세요. 5명 중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5명 중 3명을 뽑고 나서 그걸 순서도 필요해. 그 3명이 순서가 필요하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정해서 자리를 놓고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는 5명. 두 번째는 1명이 뽑혔으니까 그 한 사람을 뺀 4명 중에 하나. 세 번째 자리는 2명이 뽑혔으니까 2를 뺀 3명 중에 하나가 온다고 해서 곱하면 돼요. 그런데 순서와 무관하게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는 그 3명이 뽑고 나서 자리를 정하는 3명의 순열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그냥 상관없이란 말도 상관없이 그냥 뽑아주고 나서 3명을 뽑고 나서 그 3명이 자리바꿈하는 3팩토리얼로 다시 나눠야 순서와 상관없이 뽑기만 하는 경우가 돼요. 뽑기만 할 경우에는 다시 그 3사람의 순열로 나눈다.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해가 가죠? 조금 어렵나요? 헷갈리나요? 여러 번 봐야 돼요. 뽑힌 3명의 순서를 없애는 과정. 3명의 순열로 나눠준다. 없애는 과정. 자, 그 다음에 5명 중 2명이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는 순서와 상관없이 일단 2명만 뽑는 경우와 나머지 3명을 남의 자리에 앉히는 경우를 계산해서 곱한다.
그래서 5명 중 2명을 뽑는 경우는 5 곱하기 4인데 순서와 상관없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2팩토리얼, 2명이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이다. 순서와 상관없는 경우는 2로 나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나뭇가지 계산해서 가지수를 구해서 곱해주면 되고요. 원탁에서 6명 중 2명이 마주 앉는 경우. 자, 아까 원탁은 6-1 팩토리얼이었죠. 2명이 마주 앉는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렬로 앉는 경우일 뿐이다. 이렇게 말로 외우세요. 몇 명 중 몇 명이 마주 앉는 경우다. 그 마주 앉는 사람을 뺀 나머지 그냥 일렬로 돼요. 원탁 아니에요. 일렬로 앉히는 경우다. 따라서 6-2만 해주고 4명을 일렬로 앉히는 경우니까 빼기 1 할 필요 없이 4팩토리얼 해야 되고요. 원탁에서 6명 중에 특정한 2명이 이웃하지 않을 경우는 반대로 구하라 그랬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로 구하는 거. 요게 중요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 아까 구한 대로 6-1 팩토리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2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곱하기 2였어요. 그거를 곱해서 빼주는 걸로 한다. 특정한 2명이 그럼 이웃하는 경우 기억나나요? 그 2명을 하나로 친다. 그러면 6이 아니라 5명이 되죠.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는 5-1이니까 4팩토리얼이죠. 그리고 나서 그 특정한 2명끼리 서로 자리바꿈하는 거니까 곱하기 2배까지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빼주는 걸로. 자, 여러 번 반복하고 공부해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꼭 쉬운 문제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